네, 오늘 아침 최고의 선택, 동방신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처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ABC 김민재입니다. 처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설레면서도요, 또 긴장도 되는데요. 앞으로 아침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전날 있었던 정치, 경제, 산업, 국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기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인사드리며 오늘 아주경제 1면 12월 10일에는 어떤 일면이 실렸고 또 어떤 지면 기사가 실렸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경제 첫 번째 지면 1면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AI 광산 사고 중국 수요 변수에 구리값 치솟는다. 네, 먼저 원자재 관련 소식이 일면에 실렸는데요. 구리 소식입니다.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는 내용인데 그 이유가 저희 방송사 이름처럼 ABC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리 가격이 얼마나 치솟고 있는지 또 가격 상승의 원인인 ABC는 뭔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기사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정부지 닥터코퍼. 여기서 닥터코퍼란 그 구리 구리가 가격이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올해 34% 상승, 역대 최고치 경신, 2035년까지 공급 부족 이어질 태세라고 하고요. 반도체 전기차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에서는 해외 반출 막겠다. 단속에 총력을 가하겠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면요. 글로벌 구리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인공지능과 광산 사고, 그리고 중국 수요 등 ABC 3대 요인에 인해 전 세계적 공급 부족이 심화하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슈퍼사이클을 맞이한 반도체와 캐즘에서 벗어나려는 전기차 산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역시 큽니다. 그래서 민관이 협력해 구리 재활용을 위한 도시 광산 투자를 확대하면서 구리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장벽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런던 금속거래소 구리 현물 가격은 전일 기준 톤당 11,695달러, 하나로 약 1,700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들어는 구리 공급 가격이 34%가량 상승했다고 합니다. 국내 구리 역시 이러한 흐름에 의해 올 상반기만 해도 키로당 9,000원 내외였던 구리 고철이 10월 기준 킬로당 13,000원으로 톤당 1,300만 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구리 가격이 치솟는 데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ABC의 영향이 있습니다. 최근 생성 인공지능 열풍으로 그 중요도가 한층 커졌는데요. 이 AI 시설이 점점 많아지면서 네트워크, 서버 구축 이러면서 4년 전에 비해 AI 관련 시설이 약 점차 늘어났고 이에 전력 역시 약 2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변압기라든지 전력을 이동하는 전선에는 구리가 참 많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AI의 발전에 구리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는 기사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급 부족 역시 구리 부족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칠레, 콩고 등 구리 광산에서 잇따라 사고가 터지면서 공급량이 크게 줄었다는 건데요. 세계 광산의 생산 차질분이 내년에만 59만 톤, 전 세계 생산량의 2.1%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수출 확대와 내수 보양을 공언한 중국 관련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직수입 또는 동남아 등을 통해 우회로 구리 고철을 대거 사들이는 것도 구리 가격 상승 요인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좀 지금 거세게 구리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죠. 중국은 전 세계 구리 수요의 58%를 차지하는데 국제 에너지 기구는 2035년께 구리 공급 부족 규모가 필요량의 30-40%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정부는 구리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철이 중국으로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잦아 지난해부터 부처 합동으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구리 고철을 해외로 나가는 것은 쉽고 국내로 들어오는 것은 어려운 현행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또 댓글창을 잠깐 확인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전깃줄과 이제 동전을 함부로 팔면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구리 가격이 아무리 치솟는다고 하셔도 좀 관련 법에 좀 어긋나지 않게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구리 가격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 기사는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더욱더 주의 깊게 볼 만한 기사인데요. 국내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소부장 관련 기사였습니다. 특히 AI 시대 속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인 반도체를 비롯해서 다양한 전자기기에 이 구리가 정말 많이 들어가죠. 기사 말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정부에선 발빠른 대처로 구리와 같은 원재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관련 소식입니다.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행 1.5조 국고채 단순 매입, 금리 패닉 진정될까라는 소식입니다. 경제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3년 3개월 만에 국고채 단순 매입에 나섰습니다. 최근 국고채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과연 한은의 이러한 조치가 금리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며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3년 3개월 만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 매입에 나섰지만 9일 채권 시장에서는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환율과 물가, 집값이 모두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기준금리 동결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자 채권 시장은 수일째 패닉 상태인데요. 전문가들은 추가 단순 매입 의사를 보다 명확히 해야 진정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9일 서울 채권시장에서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5년물, 10년물, 30년물 모두 역시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한은이 이날 단순 매입을 단행했지만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에 국내 금리 역시 일제히 뛰었는데요. 한은은 이날 어제 오전 11시 기준으로 10분 정도 국고채 5년물, 10년물, 20년물을 모두 매입했습니다. 한은이 공식적으로 밝힌 단순 매입 목적은 RP 매각 대상 증권 확충이었습니다. 즉 재구매를 한다는 뜻인데 금리 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매입에 나선 것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은의 단순 매입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RP 매매를 위한 담보채권 확보, 그리고 시장 불안 시 금리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시장 안정 등입니다. 네, RP 매각은 여기서 한은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할 때 사용하는 수단으로 이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국고채가 필요로 한다는 기사였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단순 매입 규모가 금리 하락을 유도하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번 단순 매입이 RP 매각 증권 확충 목적이 커서 추가 매입 여부가 불확실하고 규모도 22년 대비 크지 않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한국금융학회와 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이번 단순 매입에 대해서 시장 상황이 과도하면 언제든 안정 조치로 달래줄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채금리는 우리 경제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융시장의 기준금리 역할도 하고 또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금리가 높아지고 패닉이 왔다는 뜻은 시장 물가 역시 안정되지 않는다는 상황인데요. 한은이 물론 RP 매각 증권 확충을 목적으로 표명했지만 앞선 8차례 매입에서 금리 안정화를 의도를 했지만 5차례나 다시 금리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매입은 좀 그런 의도를 좀 숨기고 매입하지 않았느냐는 좀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의 인기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5천 시대를 코스피 5천 시대를 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국채 금리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잡는 것이 좀 성급해 보인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며 다음 기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물 한 잔 마시고요. 네, 여러분 하루에 물 많이 드셔야 좀 노폐물에도 좀 많이 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 많이 드시고요. 다음은 이런 기사입니다.
김민석 총리, 이재명 대통령 정원호 공개 칭찬에 개인적 소회일 뿐이라고 또 밝혔습니다. 6월 지방선거 관련 기사인데요. 그제였죠. 월요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X에 공개적으로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칭찬했습니다. 정 구청장의 구정 만족도가 90%를 넘었다는 내용을 공유하면서 해당 글을 작성했는데요. 정 구청장은 차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다른 민주당 서울시장 잠룡 김민석 총리의 코멘트가 있었다고 하는데 함께 만나보시죠. 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한 것에 대해 개인적 소회를 자연스럽게 올린 것이 확대 해석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권 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죠. 김 총리는 전날 CBS 라디오 박재용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서 야권에서 이 대통령의 선거 개입 신호탄이라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이와 같이 답변을 했었는데요. 앞서 이 대통령은 언급했던 것처럼 본인의 X에 정 구청장을 칭찬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김민석 총리죠.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은 성남시장 때 시정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었다며 시정평가 의미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점수가 정말 높게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이 서운해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에는 또 다른 여러 경우들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또 김 총리는 서울시장 차출설에 대해서는 총리로서 국정 수행하는 것까지도 선거와 연결하니까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에서 본인은 빼주는 것이 좋겠다고 본인 출마 상황에 대해서 일단락했습니다. 뒤에는 위원 논란이 불거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풀어가는 방법에 있어 헌법과 법률 내에서 풀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 당이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고, 또 헌법 존중 태스크포스에 관련해서는 공직사회를 빨리 안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날 라디오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김 총리가 한 라디오 매체에 나와서 언급을 한 것이 기사화가 됐습니다. 가장 큰 주제가 정원호 구청장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칭찬 게시글이었는데요. 모두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된 주요 요소가 성남시장 시절 높았던 지지율과 그리고 SNS였습니다. 월요일 본인의 SNS에 올렸던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어떻게 보면은 이 대통령의 이런 가장 정치적인 특징을 좀 보여주는 면모였는데요. 김 총리도 그 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날 라디오에서는 김 총리는 또 서울시장 출마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김 총리가 선을 그으면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는 정 구청장을 비롯해서 박주민 의원, 그리고 전현희 의원, 그리고 서영교 의원 정도로 후보군이 압축이 됐습니다. 과연 정 구청장이 제2의 이재명 루트를 타서 기초단체장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로 올라설 수 있을지, 아니면 현역 의원 어드밴티지로 새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나설지 관심이 간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동방신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의 끝이 어느덧 3주가량 남았습니다. 여러분 연말 잘 정리하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주요 뉴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